오늘은 며칠 전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세종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분들께 브리핑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드릴 건데, 저희도 이제 거기 보러 가요. 보러 가실 거예요? 대장들. 예, 여기 삼성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종의 강남이라고. 세종의 강남이라고. 여기가 금강이잖아요. 금강을 기점으로 해서 세종의 강남이라고. 그 이야기요?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삼성은 두루두루 전 단지가 세종 집값을 작용하는 거는 BRT인데 다른 단지들은 BRT 관통하는 데서 뭐 이제 여기가 1급수, 2급수 이렇게 뒤로 멀어질수록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세종 여기는 BRT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단지에서든 5분 내로 다 올 수 있으니까 일단 교통이 너무 편하고 삼성 같은 경우 강주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서울도 한강뷰 보이면 가격 비싸지듯이 지금 여기 삼성 강변부 라인으로는 15억에서 12억 지금 최근에 3월 2일날 대평동 여기 태어난 세상 19층이 12억에 거래가 됐어요. 실거래가 신고를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여기가 이제 삼성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여기 3-1 해들마을 대평동인데요. 대평동은 여기까지가 대평동인데 대평동은 입주를 18년도에 했으니까 아직 2년차가 안 된 따끈따끈한 신축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고 매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코스트코가 작년에 입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여기 이제 운동장 부지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전철이 뚫리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 대평동이에요. 그래서 대평동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건이 굉장히 귀해요. 잘 안 나와요. 아직 2년차가 딱 마무리가 안 됐고 주인들도 알고 있어요. 더 갖고 있으면 돈 든다는 걸 아니까 그 12억에 사신 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물건 말고 다른 물건 흥정하다가 주인이 하나도 안 떼줘서 열받아서 더 비싼 거 사셨대요. 11억 원짜리 물건을 조율을 하셨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만큼 빼주지 않으니까 12억을 그냥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2 보람동 호리홀마을인데 호리홀마을은 시청,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세무서, 경찰서, 각종 관공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는 관공서 들어가 있고 시청 주변에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람동은 또 입주한 지 3년차 정도 돼서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거의 안정을 잡아가고 있어서 살고 계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 보행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멋스럽게 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면은 이제 강뷰 보이는 집에서도 강도 멋있지만 이 보행교에 이렇게 네온도 들어가고 멋지게 짓기 때문에 뷰가 더 한층 더 플러스가 되겠죠. 이 보행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보람동은 이제 행정 중심에 동네이고 그 다음에 그 삼생 같은 경우는 삼생이 좀 사연이 있는데 삼생이 대형 평형대가 많아요. 이쪽으로 25평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84, 뭐 그 다음에 98, 101 큰 평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창기 때 분양이 잘 안 됐어요. 미분양도 나고 그렇게 핫하다는 여기 리버시티도 마이너스 비도 붙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서민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평대가 커지니까 분양받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금액은 한 3, 4천밖에 차이 안 났는데 그래도 84는 5구 위주로 많이 찾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인기가 없었어요. 입주할 때까지도 키가 2천도 안 붙어 있고 그 이하로 세종에 사는 사람들도 여기를 약간 천듯이 했었어요. 다들 뭐 여기 백화점 부지에 있는 2-1을 막 더 쳐주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삼생은 미혼오리 새끼에서 대표로 탈바꿈한 아이였죠. 다른 단지는 입주할 때 키가 이미 막 한 1억씩 2억씩 다 책정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살면서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삼생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일로 나가면은 간성역으로 연결되고요. 여기서 BRT 노선, 이게 직통 노선으로 해서 신탄전을 거쳐서 대전역까지 나가는 도로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삼생에 살고 있으면은 이쪽이든 어느 쪽으로 나가도 대전 출퇴근 30분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삼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삼성에 가보면은 대전에서 조금 그래도 한 가닥 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직업 좋으신 분들이 삼성에 굉장히 포진해서 많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3-3 소단도 세센마을은 이제 곧 여기 현대 힐스테이츠 주상복합이 이제 입주를 하거든요. 여기가 초고층이에요. 45층, 47층. 세종이 이렇게 높이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얘가 랜드마크를 하겠죠. 이제 얘까지 이제 입성을 해서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위험을 떨치게 되면은 다 낮은 아파트만 있다가 고층에 딱 들었으면 그 동네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갈게요. 사생활권은 대학 연구단지라고 해서 대학과 그 다음에 첨단 산업단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여기 이제 캐스트렌 파밀레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 입주를 다 했어요. 근데 여기 천변뷰 이렇게 강변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화 설계가 돼서 아파트를 굉장히 이쁘게 지었어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과 공사에 브릿지도 넣고 해서 뭐 커뮤니티 시설도 넣고 해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강력한 곳이 사생활권인데, 사생활은 나중에 여기 첨단 시설하고 대학에 다 들어오고 나면은 유동인구라든지 그 이제 직장인이 항상 밖에서 외부에서 투자할 때 세종은 일거리가 없어.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 청사밖에 없으니까 공무원은 정해져서 들어오는 거지. 여기 와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은 밖에서 우려했던 인구 유입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생활권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지식산업센터만 따로 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생활권은 세종 전 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단지입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정도로 저기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종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뭐 1주택자들은 100% 저기다 다 넣겠다고. 1주택자들은 당첨되면 이거 팔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피를 주고라도 사겠다. 자기가 청약을 넣을 수 없으면은 아마 저희가 내년 후반기 늘렸죠. 자꾸 연장이 돼요. 자꾸 연장이 돼서 내년 후반도 그때 가봐야 돼요. 지금 분양 공고 그 행복청에서 보도자료 낼 때 보면은 스마트 시티는 건드리지도 않아. 언제 한다는 말도 없고 계속해서 뒤로 미뤄져요. 우리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여기는 당첨이 되면은 못 될 거예요. 최소 피 4억 이상은 붙지 않을 거예요. 이제 뭐 거의 뭐 인공지능에 핸드폰 하나로 다 온 집안에 보일러니 가스니 전등이니 전부 다 저기 조절이 다 되고 무인 주행 거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거리를 만들어서 보도 듣도 못한 시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요즘은 연세 있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기 만들어서 해외에 딱 저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부산 에코 델타 시티하고 세종시 스마트 시티 두 개가 국가 시범단지로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에서 짓기는 하지만 그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도시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범이라는 게 뭐예요? 전국에서 두 군데잖아요. 부산하고 세종하고. 시범, 나중에 그게 성공하면은 2차, 3차 다른 그런 단지들이 생기는 건데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시범단지가 올라요. 나중에 2류, 3류 보고 따라하는 애들은 그만큼 들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기만 하면은 청약 통장 있으시면은 기타 지역으로라도 꼭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소원 열심히 믿고 있는 신한테 열심히 빌어서 나 자기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고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따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세종에 지식산업센터가 없어요. 하나도. 이번에 이렇게 처음 들어온 1호 지식산업센터인데 대명건설에서 지었어요. 근데 대명건설 그 콘도 많이 짓는 회사장 대기업이 왜 이 건설에 뛰어들었을까요? 돈이 안 되면 뛰어들었을까요?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올 1월에 완판이 됐습니다. 다 팔렸어요. 395개였는데
세종 하면은 아파트 값은 많이 오르는데,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상가는 아니에요. 오피스텔인데 다른 일반 오피스텔하고 틀려서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는 사람한테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분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못 모르고 투자가치 있다고 왔다가 공무원들은 겸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업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업자 낼 수 있어요 해서 내가 들어가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임대로 맞추시면 되거든요. 산업센터가 지금 완판되고 초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저기가 분양가가 평당가 500에서 600 정도. 그래서 12평 기준으로 한 부자가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이제 층별로 가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9층으로. 지금 3층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4생 지식산업센터 지금 건물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도 가서 보고 가세요. 거기도 가세요. 예. 거기도 가서 보고 가시고, 이게 1억 3천에 분양이 됐는데, 분양가 10% 1,300만 원만 있고요. 중도금 무이자고, 그리고 개인은 70%까지, 법인은 8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그러면 1억 3천짜리 분양 받아가지고, 등기 칠 때 내 돈 한 4, 5천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넣어놓고 임대료 말로는 60에서 7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초창기는 그렇게 못 받더라도 안정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은 70 이상 갈 거예요. 왜냐면 지식산업센터가 없어요, 세종은. 그리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를 사무실을 쓰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각 층에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집도 대형 2층 전체로 들어가요. 그럼 거기 근무하고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 거기다 맡기고 퇴근하고 데리고 가고, 같은 층에 있으니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가서 볼 수 있고, 어린이집을 굉장히 대형으로 했어요. 아마 거기 관계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 회사를 다니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충청권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지식산업센터 성공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프리미엄도 붙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불황에 주택은 길이 싹 다 막혔으니까 이렇게 단타로든 아니면 임대 수익으로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일반 오피스텔은 한 60% 대출 받기도 힘들거든요. 본인 신용도에 따라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70%, 80% 보장해주는 대출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렸어요. 먼 길 오셨는데 너무 아파트값 많이 오른 것만 얘기한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투자 흐름도 있으니까 관심 가져달라고 이제 브리핑